허허허 웃고 있는 평산 책방의 주인이죠. 사장님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체 왜 등장한 것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냉전 사고에서 못 태어나온 사람 많아. 윤 우회 비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냉전 사고에서 못 태어나온 사람이 많다라는 거. 근데 이 얘기를 그냥 한 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얘기를 왜 했어가 아니라 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같이 일을 했었던 최종건 당시 외교부 차관, 지금은 교수로 있죠. 책을 썼습니다. 평화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거를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 냉전 사고에서 못 태어나온 사람들이 많다. 책 추천 글을 쓰면서 요 멘트를 하나 썼는데 이게 윤 대통령을 우회 비판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유 윤 대통령의 앞선 이 발언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 발언 같이 들어보고 오시죠.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반국가 체제라는 요 얘기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이 냉전적 사고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라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글, 발언, 요게 결국 이거를 비판한 거 아니겠느냐. 윤 대통령 그 반국가 체제를 비판한 이거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이런 해석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사실 대선이 끝난 직후에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때 우리가 신구 권력 갈등, 신구 갈등 이런 얘기를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 집권 2년 차인데 신구 전 현직이 다시 붙는 건가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그런 지금 조짐이 자꾸 심해지죠. 내년 또 총선도 있고 하니까 윤 대통령도 여태까지는 그 입법부 정권 교체는 됐지만 입법부도 지금 민주당이 다 하고 있고 사법부도 김명수 대법원장 하고 있고 지금 행정부만 겨우 이제 어떻게 보면 정권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반국가 세력, 종전 선언이라든지 유엔사 해체라든지 북한하고 회담에만 목을 매다가 우리가 너무 한미 훈련도 어떻게 보면은 시뮬레이션 정도, 전자오락 정도로 그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통렬한 어떻게 보면 자유총연맹에서 비난을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바로 저렇게 치고 나온 거예요. 냉전 사고에서 못 태어나온 사람이 많다 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럴 때는 좀 자제를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6.25 때 그 6.25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희생당했잖아요. 그때 책 소개를 SNS에서 다 했어요. 미중 대리전 책. 6.25가 미중 대리전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망자나 희생자를 어떻게 보면 가슴에 목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 때 평화만 너무 추구하다가 우리가 북한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너무 고도화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은 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남북 회담이 안 될 때 오히려 소득이 적어지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저는 적반하장이고 너무 책임 면피에만 좀 급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좀 더 자중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린 글에 대해서 이 글, 윤 대통령을 겨냥한 거 아니냐,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났다라는 얘기. 근데 여기 대해서 여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굴종적 대북관에서 못 태어났다라는 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이 두 전현 대통령의 얘기에 주고받는 얘기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한마디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했다는데 그럼 종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뭔가 국가 안보를 망쳐놓고 그게 할 소린가 라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이동석 의원
지금 홍준표 시장의 이런 시각이 여권에서 보는 전반적인 시각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모든 사람이 저렇게 생각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강성론자로서는 홍준표 네. 시장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홍준표 시장은 뭐 과거 대선 당시에 네. 문재인 전 대통령님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악연이랄까요? 그런 것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정면 비판하시는 것 같고요. 네. 앞으로도 문재인 전 대통령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네. 그런 움직임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현 정권과 전 정부의 그런 극립한 그런 대립 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신정현 의원님. 네,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건 아마 최근에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메시지를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랑 딱 비교해보면 좋은 게 바로 보수 정권의 또 중요한 또 어떤 인물이죠.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남북 기본 합의서를 시작으로 북방 외교를 했고 북방 외교를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서 이제는 북한의 문호까지 열었습니다. 거기에는요, 냉전을 벗어나서 이제는 북한까지도 우리의 이웃이고 이제 특수한 관계지만 함께 협력할 대상이라는 사고의 체계를 넓힌 거예요. 그 이전에 전두환 정부와 노태우 정부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보수 정부였고 보수 정부의 사고를 이어받은 게 김대중, 노태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책을 한 권을 통해서 비판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국가의 이익과 국익이라는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요. 중국과도 또 나아가서는 북한과도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 정권 간에는요.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너무나 신기하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냉전적 사고로 차단되고 단절된 외교 방식을, 그 남북 대화 방식을 취득하고 있어요. 진짜 굴종적 외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다 두렵고 무섭다고 말하는 일본의 오염수 직접 마셔가면서 일본의 연대 보증인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바로 굴종적 외교를 하시는 겁니다.